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 특히 주목을 받은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재판장에 두 사람이 동시에 서는 것, 이번이 처음인데 먼저 오늘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의 모습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혼자 들어갔죠. 남편이 조국 전 장관은 증인으로 비공개로 출석을 했습니다. 따로따로 재판장에 들어갔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런데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조국 전 장관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보면 본인의 이제 그 친족, 그러니까 가족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본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용한 거고요. 그러나 소명 사유를 밝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실은 본인이 아마 한 4-5쪽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래서 재판부가 이거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재판부가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는 사실 이 문제와 그러니까 소명 사유와 관련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밝히지 말고 뒷부분을 밝혀라 그래서 3페이지부터 아마 본인이 그걸 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한 거고 피의자죠.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이 재판에서 본인을 지켜야 할 권리, 그 권리를 사용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가 법에 없는 부분을 활용한 건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검찰이 준비한 질문에 모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다. 이 답변만 했습니다.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이 답변만 한 건데 변호사님,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을 할 거면 아무 얘기도 안 할 거면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일단은 나가야죠. 소환이 됐으니까. 증인은 무조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나가면은 이게 무슨 뭐 나중에 과태료를 내거나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나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또 강제 구인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나가는 게 맞는 거고 거기서 이제 증언을 거부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증언 거부라는 거는 그 질문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김민지 앵커를 아십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모른다고요? 예,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준비한 질문이 101가지가 되니까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조국 전 장관도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고 일부에서는 공범으로 지금 공소장에 올라가 있어요. 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배우자가 나의 진술로 인해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는 맞지만 지금 조국 장관이 예전에 본인이 썼던 SNS 때문에 계속 지금 자충수가 되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증거 앞에서 모르쇠를 이렇게 계속한다면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 뭐 책임을 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본인은 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증인 출석해서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는 이 태도를 놓고 일각에서는 법꾸라지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입장도 먼저 밝혔어요. 이런 비판들을 조금 사전에 의식하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 비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편견 없이 봐달라 이런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조국 전 장관에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진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뭐 그건 뭐 자유니까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피의자 물론 조국 전 장관이 많이 알려지고 또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불리한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보호하고 방어할 뭐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법에 없는 걸 하면 정말 문제고 그렇지만 법에 있는 걸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또 하나는
검사나 검찰 입장에서 물론 이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의 입을 통해서도 뭔가를 밝혀낼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저는 밝혀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이 정말 이게 유죄로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증인의 입만 빌려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본인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저는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뭐 일부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이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고 저렇게 증언을 거부하는 거를 보면은 내가 뭔가 빌미가 잡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증언 거부권을 철저하게 행사하겠다. 지금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조국 장관이 지금 SNS를 하고 이러는 것도 지금 정치적인 행보인데 그 바깥에서의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를 법정 안에서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 뭐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이기도 한 권경혜 변호사도 지적을 했던데 조국 전 장관은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재판에서 얘기하겠다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럼 재판에 나와서는 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건데 근데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가 본인한테 항상 유리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예를 들어서 조사하고 질문한 내용이 어느 정도 판사 입장에서는 인정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풀 수도 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본인한테 반드시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분도 있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가 볼 때는 검찰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그거를 긍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묵비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간다고 아무도 단정 못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질문의 내용이 뭐냐, 그 질문에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할 때는 또 다른 판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얘기를 해서 도리어서 본인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이 올 수 있을 것에 대한 어떤 우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본인 재판에서는 또 얘기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부인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본인이 선택한 문제니까 그러나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린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권이 본인한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국 씨는 불리한 재판 결과도 달게 받기 위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조국 전 장관의 생각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통상적인 부분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거 뭐 조국 전 장관 생각을 저희가 뭐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지난달 20일에 재판부에서는 이 조국 전 장관의 SNS 활동에 대해서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오늘 재판에서도 검찰이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 비난, 증언 거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 SNS를 계속하는 부분 그리고 오늘 증언 거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긴 하나요? 이게 그걸로 인해서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공인이 재판을 받게 되면은 여론에서의 법정 말고는 어느 기자가 취재 파일에도 써놨던데 법정에서의 법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생각하는 이 사람의 유무죄가 있고 법원에서 생각하는 그 유무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론에서는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최서원 씨를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법정에서는 둘이 공범관계이지 경제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지 공모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론에서 형성된 그 법정이 지나치게 이게 활성화가 돼버리면 이게 재판 결과에 또 어떤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유재수 무마 사건 가지고 먼저 심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정부적인 판단을 통해서 유재수 씨로부터 사표를 받아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법원에서 전 금감원장이 나는 사표 받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나는 그래 우리가 사표 민정실에서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는 거지 또 이렇게 여론에서 했던 얘기를 법정에서는 또 말을 바꾼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불일치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정의와 부정의의 그런 결과가 달라지는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론에서의 법정이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면 나중에 재판부에서 법리에 따른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 대한 신뢰라든지 여론이 법원의 판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SNS 자제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보면은 오늘 법정에서요, 검찰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이 모습을 좀 살펴보면 검찰이 질문을 할 때마다 형소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는 모습, 뭐 변호인이 망신주기다 이렇게 항의까지 했다고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준비된 질문을 그래도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오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본인 오촌 조카라든지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일부 그런 점을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일일이 다 증언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게 재판부에 대해서 좀 불리한 심증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될 텐데 진술을 통해서는 좀 알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